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특집으로 한번 이 기획을 해봤는데요. 수도권의 3040 정치인들, 주로 이제 낙선자들이 대부분인데 이분들이 최근에 첫 목회, 아마도 첫 번째 목요일에 만나서 회합을 갖자 해서 지은 이름 같은데 첫 목회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매우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목회를 사실상 리드하고 있는 두 청년 정치인들을 좀 초대를 해서 이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당의 어떤 재건 방안, 또 첫 목회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 그리고 앞으로 전당대회 어떻게 좀 치르면 좋겠는지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듣고 또 저희 어벤져스와 좀 교류하는 시간을 만들고자 이렇게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우리 이제 천목회 간사. 네. 천목회가 따로 대표는 없죠, 지금. 대표 없습니다. 간사 체제로 지금 간사 체제로 운영이 네. 되는데 네. 간사를 맡고 있는 서울 강동을의 당협위원장 이재용 위원장이 나와 주셨고요. 한 분 더 이제 인천 서구갑의 박상수 변호사. 지금 잠시 후에 올 텐데요. 아마 이제 변호사를 하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예상보다도 그 재판이 좀 늦게 끝났다고 네. 저한테 양해를 구하는 문자가 왔어요. 네. 막 5분 내로 도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 이재용 위원장하고 얘기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이재용 위원장께서 본인 자기 소개 및 천목회 이제까지 경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서울 강동구 을지역구에서 출마했었고 아직 통과가 안 돼서 그렇지만 당협위원장 지금 네. 현재는 조직위원장이고요. 네. 제 과거를 좀 말씀드리자면 19대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12년부터 16년까지. 네. 그리고 현재는 국민의힘의 국제위원장, 네, 국제위원장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앞서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우리 천목회는 이 수도권에서 낙선한 3040들이 모여서 주축이 돼서 만들어진 형성된 모임이고요. 네. 처음에 시작했을 땐 한 9명이서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가 지금은 2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안에는 당선자도 지금 3명이 들어와 있었고 네. 어제부로는 이분들이 이제 현역 국회의원들이 됐죠. 22대를 끌고 나가는. 천목회도 지금 요번에 22대 국회의원들이 있습니까? 어느 분들이죠? 대표적인 분이 이제 도봉갑에서 당선된 김재섭. 그렇죠. 그리고 김재섭 의원. 네, 그리고 김소희 의원. 김소희 의원은 비례대표. 그래서 예. 그 비례대표 분이 두 분이 계세요. 그래서 요 두 분과 같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김재섭 위원장은 첫 모임부터 같이 했기 때문에 천목회를 같이 만든 뭐 그런 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네. 뭐 창업이라면 창업을 같이 하신 분들이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매달 첫 번째 목요일 날 만나자라고 해서 이름은 첫 목회고요. 네. 저희가 목요일 날 만나게 된 이유가 딴 게 아니고 사실은 첫날 만난 게 수요일에 만났어요. 수요일에. 수요일에 만나서 네. 밥도 먹고 예. 뭐 소주도 한잔 하면서 예. 낙선도 했는데 우리 서로 선거에 대해서도 얘기도 하고 서로 동병상련 모임이요. 동병상련 좀 얘기도 나누고 위로도 하고 할 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연스럽게 얘기가 앞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우리 당은 어떻게 변해야 될까? 지금 이 참패한 선거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인가? 어떻게 보완해야 될까?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는 그냥 이거 밥 먹고 그냥 그런 거 말고 조금이라도 우리 목소리를 조금 모아서 제대로 된 정치적 의견을 내보자. 네. 라는 것이 의견이 이제 공유가 돼서 네. 만나게 돼서 횟수는 사실 한 달에 한 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3번 만나가지고 벌써? 이미 벌써 지난번에 1박 2일 뭐 밤샘 토론도 하셨더라고요. 지난 14일, 15일 동안 14시간에 걸쳐서 마라톤. 저희가 마라톤 회의를 했었고 그때 이제 저희가 한 장짜리 반성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입장문도 내게 됐는데 그때도 보면은 15일이 그 부처님 오신 날이었잖아요. 네. 저희가 14일, 15일 마친 이유가 뭐냐면
3040 이 사람들이다 보니까 애도 키워야 되고 아, 직장도 있고 네. 그래서 이렇게 낮에 시간을 비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야, 15일 날 우리가 쉬니까 음. 14일 날 모여서 15일까지 한번 밤샘 토론을 네. 하자라고 해서 그날 그렇게 자리를 마련하게 됐는데 그날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언론에서도 집중적으로 좀 조명을 해주셔서 천목회가 많은 분들한테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세력은 아니지만 하여튼 집단으로 지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금 회원이 23명. 23명. 네. 23명이고 현역 의원이 3사람이고 네. 이제 원외에서 활동하시는 당협위원장들이 한 20분 되고 네. 최근에 보면 굉장히 좀 당내에 오히려 그 요번 22대 초선 의원들이 뭐 40 몇 명이 된다고 그랬나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40 몇 명 예, 된다고 40, 그러는데 33명이 30, 그 근데 정도 이제 되는 것 같아요. 초선 의원들이 별로 이제 이렇게 몇몇 분들 뭐 네. 김민전 비례대표 의원이 좀 이렇게 활발하게 자기 목소리 내고 있고 몇몇 분들 빼고는 오히려 당선된 사람들이 뭔가 더 활발하게 발언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의외로 조용하고 네. 낙선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천목회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인다. 뭐 그런 평가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저희한테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해주셔서 그것에 대해서 뭐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해를 하면서도 아쉽죠. 이해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초선이다 보면 아무리 당선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언론 노출이라든지 아니면 언론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미숙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21대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뭐 여러 가지 또 현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마이크가 안 갔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이 개원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활발한 활동을 하시리라 네. 뭐 기대를 하고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 천목회가 뭐 선배님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 낙선자들은 솔직히 말해서 그 데시벨이 낮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런데 우리의 목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렸던 이유는 너무 고요하니까. 아. 예, 당이 너무 고요하다 보니 예. 저희 목소리마저도 이 데시벨 낮은 우리 목소리마저도 크게 울리고 크게 들린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가 어떻게 당이 변화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역할을 앞으로 계속을 해 나가겠지만 지금 아까 말씀하신 40여 명이 넘는 이 초선 의원들께서 좀 더 당이 변할 수 있도록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정당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선거 이겨야 되잖아요. 집권해야 되잖아요. 근데 불과 앞으로 다가온 2년 후에 있을 지방선거 그리고 있을 대통령 선거 그리고 다시 총선이 돌아오거든요. 그렇죠. 그게 또 시리즈로 1년마다 있어요. 그렇네요. 2020 몇 년이죠? 26년 6월에 26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고 그 다음에 3월에 2027년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그 다음에 4월에 또 아. 총선이에요. 그러니까 6, 7, 8, 2026, 27, 28이 줄줄이 지방선거, 대선, 총선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3대 선거가 그냥 매년 한 건씩 있는. 매년 한 건씩 있고 네. 사실 7년 같은 경우는 대선이 3월이지만 네. 대통령이 이제 그 새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고 나면 임기 시작한 지 1년도 채 안 지나서 총선이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다가오는데 네. 그때 지금 우리가 방금 지난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뭐 엄중한 심판을 받은 거 아닙니까? 너희들 밉다 이런 심판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럼 다시 사랑받고 다시 맡겨도 되겠다 정도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지금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좀 늦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렇죠.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번 이제 총선 패배로 많은 이제 당내 구성원들이 뭐라 할까 좀 널브러졌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지지자들도 뭐 실제 보면 집단 우울증에 걸렸다고 표현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넉넉고 있기에는 2026, 2027, 2028 이 연달아 3년 연속
큰 선거가 3번이나 있다. 네. 그러니까 뭔가 거기에 이제 새로운 바람을 넣고 싶은 이게 지금 천목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의 핵심이다. 네, 맞습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예, 지금 뭐 얘기 나누고 있는데 우리 저 인천 서구갑 우리 이제 당협위원장 맡고 있고 요즘 언론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뭐 일각에서는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뭐 대변인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 뭐 그런 평가도 받고 있는 우리 박삼수 변호사, 박삼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 본인 소개 좀 간단하게 하시죠. 예, 저는 그 요번에 인천 서구갑 지역에 출마했다가 졌고요. 네, 뭐 박빙으로 졌으면 좋겠는데 한 17% 차이로 져서 뭐 그렇게 많이 저기 하지 못하게 졌습니다. 그래도 2월 달까지는 분위기 좋았거든요. 그래서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오. 네, 쭉쭉 밀리면서 이제 3월 달에 좀 이렇게 해서 패배를 하긴 했는데 현재는 인천 서구갑 아직은 조직위원장이고 저희 6월 3일 날 당협위원장 다 전환된다고요. 예, 뭐 이제 그뭐 그래서 예정돼 있는 거니까요. 예, 예정돼 있듯이 네, 인천 서구갑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상수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두 분 모시고요.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사실 그 민주당이 당원 당규 개정을 이재명 유일 체제 완성을 위해서 이 당원 당규 개정 뭐 서슴없이 지금 나서고 있고요. 이게 뭐 거의 이제 민주정당이라고 하기에는 뭐한 1인 정당이 돼 가고 있는데 이게 어찌 보면은 국민의힘에게는 기회 요인일 수도 있겠다. 기회 요인일 수도 있겠다. 이 정치라는 건 상대평가인데 저쪽 당이 저렇게 해버리는데 우리가 그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이면 이게 우리에게는 기회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최근에 나오는 뭐 지구당 부활 문제 포함해서요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는 요새 그 이 국민의힘 내에 뭐 중진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하루가 멀다고 오늘도 보니까 뭐 지구당 부활 관련해 가지고 홍준표 대구시장, 김기현 전 대표, 방금 전엔 또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본인의 입장을 활발하게 개진을 하고 있는데 뭐 의견 개진이 괜찮은데 또 뭐 어떤 중진 의원은 김어준 방송에 가서 김어준과 케미가 아주 잘 맞는 토크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중진들의 난 아니냐. 뭐 이런 표현이 이제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중진들이 중심을 잡아주지 못하고 이런 게 한동훈 전 위원장을 자꾸 무대에 올리는 그 에너지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것들 한번 짚어보고요. 마지막으로는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어제 느닷없이 뭐 하이브리드? 그 이제 단일 지도 체제냐 집단 지도 체제냐 한데 그걸 섞어찌개를 해갖고 하이브리드 체제를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뭐고 장단점이 뭐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